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맑은 날을 찾아보기 힘든 가을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한창 벼 수확을 할 시기인데 날씨 탓에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수확을 한 이후에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수확을 끝냈을 논에 아직도 벼가 그대로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여전히 논바닥은 질퍽한 상태. 수확 시기가 훨씬 지난 이 벼 앞에는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벼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10월 들어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린 데다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 비 예보가 있어 가을 장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확량 감소와 미질 저하에 따른 수매가 하락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업 시간이 11월 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수확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농가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높아진 습도 탓에 병충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벼 잎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깨씨무늬병은 생장을 방해해 심한 경우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줄어듭니다. 영양분의 부족으로 인한 깨씨무늬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현상으로서요. 심할 경우에는 40%가량 수확량이 저조되기도 하고. 장마철 같은 가을 날씨에 벼 재배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네, 벼농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에 과수 농가들도 한 해 농사를 망칠 지경인데요. 수확을 앞둔 사과가 줄줄이 터져나가 못 쓰게 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한 사과 농장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마다 껍질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새로 과육이 검게 썩어 들어갑니다. 몇 줄씩 터져나가 성한 사과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건데 이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야 될 그럴 사과를 가축도 못 먹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잦은 비가 원인입니다. 때문에 수확을 코앞에 둔 사과에 수분이 과잉 공급되면서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 사과 농가 대부분이 열과 피해를 입었고 수확량도 40% 이상 급감하면서 가격 상승마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병충해와 달리 이런 열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도 빠져 있어 보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가 심각하게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충북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과수 농업의 금년도 또 한 번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도내 6개 시군에 2028년까지 8,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동욱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별개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투자나 기업 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재난관리 기금과 노후 시설 교체 사업들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사업으로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사업은 낙후된 공원 내 꽃 정원 조성과 노인 낙상 방지 주거 환경 개선, 장년층 1인 가구 빨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입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연 2천만 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현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10명이 피해를 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수면제 과다 복용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모텔. 남성 1명이 휘청거리며 모텔방에서 나오고 곧바로 여성 2명도 따라 나옵니다. 이튿날 이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진술을 의아하게 여긴 경찰은 모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잔만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물을 의심하게 되어서 남성의 모발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용의자로 모텔에서 함께 나왔던 두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이 두 여성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꼬드긴 뒤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피해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약에 취해 비몽사몽인 틈을 노려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뒤 피해자의 폰뱅킹에서 본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겁니다. 청주와 천안에서 이런 수법으로 5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10명, 피해액은 3,600만 원에 이릅니다. 일부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 가운데는 수면제 과다 복용에 따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2달간의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제42회 충청북도 단재교육상 수상자로 시도 부문 송문규 봉황 송원마을 돌봄 공동체 대표, 학술 부문 최시선 옥산중학교 교장, 공로 부문 민용순 청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을 선정했습니다. 단재교육상은 충북교육 발전에 헌신한 인사를 기리는 상으로 오는 23일 교육문화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전문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이선우 덕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건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선우 대표이사는 건영대상을 수상해 큰 영광이라며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궁평 지하차도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유족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돼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도청에 설치하려는 추모 조형물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820여일,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이 부착됩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14명이 목숨을 잃은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자는 의미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오늘 현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판 설치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다시 한번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현판이 설치된 장소에 헌화했습니다. 현판 설치는 지난 3월부터 추진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면서 유족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도민들과 시민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판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추모 조형물 설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환 지사가 이를 약속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며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조형물 설치 장소를 놓고도 도청 내 조성을 원하는 유족과 제3의 장소를 제안하는 도의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조형물의 도청 설치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오히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3차 추경에 추모 조형물 예산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울산이 수소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트램과 차량이 동시에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한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울산에 건립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항역 일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들어섭니다. 총 10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고압기체 충전 설비와 저장 용기, 충전기 4개가 설치됩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수소 충전소와 편의시설, 부대 설비 등을 갖춘 전국 최초의 트램 차량 복합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트램은 시간당 1.8대, 버스는 시간당 3대까지 충전이 가능해 향후 대중교통 수소 전환의 중요한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태화강역에서 장생포를 잇는 수소트램 사업과 연계됩니다. 울산시는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414억 원을 투입해 6.5km 구간의 수소트랩 노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차량 제작 등을 거쳐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차량 이외에 트램을 동시에 충전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충전소가 될 것이며 다양한 수소교통 전환을 통해서 수소경제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행이 중단된 울산항선을 활용해 정원박람회 관광 수요와 도심교통 편의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수소트램 결합으로 울산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수소도시 실현의 상징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 영동군 양산면 천태산에서 80대 노인 A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소방서는 인력 80명을 동원해 CCTV에 확인된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토대로 인근과 예상 경로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같은 노인의 소속 110여 명과 천태산 영국사를 방문했다가 하산하던 도중 사라졌습니다. 충북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 10건 중 1건이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대출 현황에 따르면 충북 지역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 7조 402억 원 중 부실 비율이 10.8%로 조사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칫 금고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일선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 479개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은 8.8%로 세종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입니다. 충주 비내섬 축제가 오는 18일과 19일 열립니다. 도내 유일의 국가 습지보호구역인 비내섬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앙성 온천에서 비내섬까지 7km 구간을 걸으며 가을 억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 기간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음악 공연과 조격 체험, 생태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충북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지역별 유흥가와 연계 도로 등 취약 지점을 지정해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바꾸는 스팟 이동식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 선제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5건, 정지 3건 등 모두 8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옥천군 이원면의 한 창고에 주차돼 있던 콤바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콤바인 한 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인 오전 1시 50분쯤 모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